할머니의 손. 시골 밤의 정막.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친구 셋과 함께 충청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로 3시간, 버스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정말로 다른 세상이었죠. 우리가 머물게 된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농가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주인 아저씨와 주인 아줌마 그리고 3살짜리 준호가 살고 있었죠. 준호는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였습니다. 도시에서 온 대학생들을 신기해하며 하루 종일 우리 뒤를 따라다녔죠. 특히 저를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고 계신 친할머니를 말이죠. 거의 매일 저녁이면 할머니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세요. 준호는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7월 15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무덥고 습한 하루였죠. 그날은 할머니가 몸이 좋지 않으시다고 해서 준호가 집에서 자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일장 저녁 밥상의 평온. 그날 저녁 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당에 상을 차려놓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골의 저녁 공기는 정말 시원했죠. 준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말에 걱정이 됐나 봅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줌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나이가 나이인데다 요즘 더위를 많이 타세요. 오늘은 병원에서 링거까지 맞으셨어요. 괜찮다, 준호야. 할머니는 금방 나으실 거야. 아저씨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준호는 계속 마당에서 놀고 싶다고 했습니다. 워낙 얌전한 아이라 부모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죠. 그럼 조금만 더 놀아라. 하지만 멀리 가지는 마라. 아줌마의 당부였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그날 일찍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연일 계속된 농사일로 몸이 고달팠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형광등 하나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서 준호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놀고 있었죠. 이장 사라진 아이. 밤 12시가 가까워진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준호야, 이제 정말 들어와야 한다. 아줌마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줌마가 마당으로 나가봤지만 준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닿는 범위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여보, 준호가 안 보여요. 아줌마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아저씨가 급히 나왔고 우리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모두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봤습니다. 방마다, 화장실, 부엌, 심지어 옷장 안까지. 하지만 준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3살 아이가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었으니까요. 삼장 마을 전체의 수색.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안 보였어요? 이웃집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줌마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전등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밤중의 어둠은 정말 깜깜했습니다. 모두 조별로 나뉘어서 찾아봅시다. 이장님이 지휘를 맡았습니다. 우리도 각각 다른 조에 배정받아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움직였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마을 곳곳에서 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논둑을 따라 걸으며 무릉덩이마다
불빛을 비춰봤습니다. 창고와 헛간도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준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 밤이 깊어가며 새벽 1시가 넘어가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장님이 경찰서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어요.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구먼.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아이들이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법이 없는데 밤이 더 깊어갔습니다. 새벽 1시, 1시 30분. 저는 논밭 사이의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없이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준호가 혼자 이 어둠 속을 걸어 다녔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3살 아이가 이런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을 리 없는데. 준호야. 다시 한번 크게 불러봤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오장 예기치 못한 전화. 새벽 2시 10분경 모든 수색대가 농가로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아저씨가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려고 하던 그때였습니다. 집안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이 밤중에 누가 전화를 걸까? 모두가 전화기를 쳐다봤습니다. 아저씨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노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아저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네, 준호가요? 정말요? 모두가 아저씨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있다고요? 지금 바로 갈게요. 할머니 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가봐야겠어요. 모두가 급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할머니 집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지만 그날 밤 그 10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3살 아이가 혼자 할머니 집까지 갔을까? 6장 할머니 집에서의 발견.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는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루 위에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준호야. 아줌마가 달려가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준호는 울지도 않고 놀란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였죠. 우리 준호, 어떻게 여기까지? 아줌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80이 넘으신 할머니였는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오셨죠.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1시간쯤 됐나? 갑자기 마루에 앉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준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아저씨가 무릎을 꿇고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나 할머니 손잡고 왔어. 밤 12시경에 사라졌던 준호가 새벽 2시가 넘어서 10km나 떨어진 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도 할머니의 손을 잡고 왔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7장 충격적인 진실. 할머니 손을 잡고 왔다고? 아저씨가 되물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내 손 잡고 같이 걸었어. 준호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아줌마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오늘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여름밤의 벌레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언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후 6시경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링거를 맞으시다가. 그렇다면
준호가 말한 할머니는 누구란 말일까요? 오후 6시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밤 12시경에 준호가 사라진 후 새벽 2시가 넘어서 1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준호야. 아저씨가 다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할머니 손을 잡고 온 거니? 응. 준호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했어. 팔짱 아이의 증언. 우리는 모두 할머니 집 마루에 앉아 준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졌고 주변은 적막했습니다. 준호야, 어디서 할머니를 만났니?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마당에 있었어.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니? 준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준호야 할머니 집에 가자라고 했어.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래서 손을 잡고 걸었니? 응. 할머니 손이 따뜻했어. 그런데 준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뭐? 할머니가 울고 있었어. 이 말에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준호야, 손 좀 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손바닥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 흙은 어디서 묻었니? 할머니 손에서. 할머니 손이 거칠었어. 농사일을 평생 하신 할머니의 손이었다면 분명 거칠고 흙이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후 6시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손을 준호가 밤 12시 이후에 잡았다는 것인가요? 에필로그 사랑의 증거.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언제나처럼 편안히 잠들었지만 어른들은 모두 뒤척이며 밤을 새웠죠. 이틀 후 할머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우리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자애로운 눈빛, 주름진 손. 정말로 준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셨을 것 같은 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준호의 큰아버지가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특히 준호를 무척 아끼셨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준호 걱정을 하셨습니다. 어떤 걱정을 하셨는데요? 준호가 밤길을 무서워할 텐데 누가 데려다 줄까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걱정이 준호였고 그 마음이 아이를 지켜준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마을을 떠날 때 준호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형, 할머니가 형들 잘 다녀오라고 하셔요. 정말? 네. 그리고 할머니가 형들한테 고맙다고 하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우리는 모두 확신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할머니의 사랑이 아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도 가끔 그 여름밤이 생각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손을 잡고 걸어가신 할머니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손자를 사랑하신 할머니의 마음을,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었습니다.